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결혼 못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세요. 전 요즘 결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아주버님을 보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일단 저희 아주버님은 올해 나이가 41살이세요. 직업은 학원에서 고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교 때 수학을 전공하셨거든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셨고, 대학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좋은 곳을 나오시고 원래는 교수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쪽 세계도 인맥이나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버님은 사교성이 좀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게 컸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아주버님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거라서 무조건 다 자기 탓이라고 하는데 아마 집안 문제도 좀 있었을 거예요. 외국에서 공부도 해야 하고 엄청 투자해야 되는 자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대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지인의 소개로 학원에 나가게 되셨고요. 지금은 아는 선생님들끼리 보습 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해요. 제가 옆에서 봐도 아주버님은 인생이 참 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혼만 2번을 당하셨거든요. 첫 파혼은 10년도 더 전에 당하셨고요. 두 번째 파혼은 불과 몇 달 전에 어이없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파혼은 제가 시집 오기 전 이야기라 아주 띄엄띄엄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두 번째 파혼은 제가 옆에서 직접 다 목격한 일이라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보통이 아닌 여자였어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8살에 30살 남편과 결혼을 했고요. 그게 벌써 7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7살, 제 남편은 39살, 그리고 아주버님은 41살이십니다. 다 같은 동네에 살아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엄청 건강하시고요. 아버님은 올해로 68살이 되셨고 어머님은 65살이십니다. 시아버님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지인분과 함께 주차 관리를 보십니다. 어머님은 예전에는 식당 주방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면서 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고 해요. 저희 남편은 세무사인데요. 원래는 서울의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에 저와 같이 시댁 근처로 내려와서 근처 동네 가게들 세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고 있고요. 아주버님과는 다르게 저희 남편은 엄청 싹싹해요. 둘째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늘 밝고 잘 웃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럽니다. 저는 최근까지는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2달 전부터 동네 큰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 큰애가 5살, 작은 애가 3살이에요. 제가 일을 나갈 때는 시어머니 댁에 아이를 맡겨놓고 다녀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댁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엄청 따뜻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가족끼리 다 만나면 항상 웃고 행복한데요. 그래도 늘 가슴 한구석에는 아주버님 걱정이 있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아이들을 보시면 아주버님 걱정을 참 많이 하십니다. 입버릇처럼 그때 빚을 내서라도 결혼을 시켰어야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그 첫 번째 파혼한 여자 이야기예요. 그때도 결국 돈 때문에 여자 쪽에서 한 달 전에 파혼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네요. 그 당시 저희 아주버님은 교수 준비를 하느라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지내셨고요. 아마 그때 강사 일을 조금씩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이 많이 없으셨고 결혼하려는 여자는 돈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네요. 신혼집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자 쪽 부모들도 상견례 자리부터 계속 신혼집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자 쪽에서 원하는 만큼 맞춰줄 수가 없으셨고 예식장도 잡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신부 쪽 어머니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전화해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신혼집 이야기를 엄청 심하게 했었는데 중간에 아주버님이 다 차단하고 있었나 봐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신혼집 때문에 파혼한다는 것도 그때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아셨다고 했고요. 아주버님은 알겠다고 파혼하자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그 결혼이 엎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파혼을 하고 신혼여행 예약한 게 아깝다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줄 테니 신혼여행을 취소하지 말라고 자기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서는 정말 그걸 다녀왔다고 하네요. 근데 그 여행을 남자랑 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주버님이 엄청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이 술도 참 많이 마셨었다고 저에게도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버님이 여자를 잘 안 만나게 된 것 같다고요. 근데 아무리 상처가 깊으셨다고 해도 그때가 거의 10년 전인데 그 사이에 데이트 한 번 안 하셨다는 게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해주셨어요. 그날 저희 시어머님은 온종일 기분이 좋으셔서는 혼자 노래도 부르시고 엄청나게 행복해 하셨어요. 저에게도 형님 되실 분이라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시댁에 워낙 자주 가다 보니 관심이 커져서 저도 옆에서 이것저것 많이 듣기도 하고 어머님과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네요. 처음에는 그 여자분 직업을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공무원이라던데, 아니 공무원이 왜 소개를 받는지 의아했었어요. 그 여자분은 올해 나이가 39살이라고 했고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지금 사는 곳은 부모님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저희 시댁하고는 대충 1시간 거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진도 함께 봤는데 얼굴은 엄청 동안이고 키도 작고 아담한 체구에 단발머리에 피부도 엄청 하얗고 좀 차갑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외모가 저보다 더 이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그래도 외모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땐 충분히 아주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에 아주버님이 오셔서는 시부모님들하고 이야기도 한참 하시고 저희 남편과도 또 따로 둘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저에게 오셔서는 아주버님 옷 좀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로 사입히라면서 통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좀 젊어 보이는 걸로 입히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다음날 당장에 아주버님을 모시고 옷가게에 가서 좀 젊어 보이는 셔츠랑 바지랑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버님은 선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날 온종일 시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셨고요. 한 번 더 만난다고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좋아하셨네요. 그렇게 2번, 3번 계속 더 만나시더니 3개월쯤 지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가 싶었네요. 근데 문제는 역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상견례는 그 집에서 미루자고 했고요. 그냥 전화통화로 예비 며느리 어머니와 저희 시어머니가 통화하셨어요. 그때 아주버님을 보면 느꼈던 게 제가 참 쉽게 결혼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머님 통화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공무원이더군요. 자랑을 엄청 하는데 자랑까지는 좋은데 자꾸 은근히 저희 아주버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아주버님에게 학원 선생이라는 표현을 대놓고 쓰던데 그게 참 듣기 거북했습니다. 마치 공무원과 학원 선생이라고 비교하는 것 같았고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속 눈치도 봤는데 어머님은 의외로 덤덤하셨어요. 뭐가 되었든 이번에 무조건 보내고야 만다는 의지가 느껴졌네요. 그래서 저도 그때 통화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만나보니 제 느낌이 어느 정도 맞더군요. 그 공무원 여자하고는 딱 2번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만나러 나갔는데요. 원래는 약속이 4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그 공무원 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좋은 음식점을 예약하고 거기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셋이 나가서 만났고요. 10분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주버님과 그 여자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둘 사이가 편해 보이지 않았고요. 처음 본 공무원 여자의 인상은 좀 차갑긴 했어요. 머리는 단발이 아니라 긴 생머리였고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어머님과의 대화에서도 단답형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을 짧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네, 아니요로 끝나버리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서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푼수인 척하고 공무원이시라니 너무 대단하세요 라고 띄워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6급 공무원입니다 하더군요. 전 그때 공무원에게도 급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머쓱해져서 아 그럼 엄청 높으신가 봐요 라고 다시 한번 띄워주려고 했고 그 여자가 말하길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9급이 많고 자기는 그런 시험을 본 게 아니라 26살에 7급에 합격해서 최근에 6급이 된 거라고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조금 난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답형으로 끊어 대답하더니 공무원 이야기가 나오니 처음으로 길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 서먹해지는 것 같았고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자 제가 계속 아주버님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좀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네요. 아주버님도 사교성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그 여자도 공무원 이야기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별 이야기 없이 식사를 마치고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서로 별말 없이 왔고요.
남편은 곧장 일하러 가고 어머님도 들어가 버리시고 뭔가 계속 불안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과 그 여자분은 계속 만나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서는 이제는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이미 그 여자 집에 다녀오셨다고 하셨고요. 일요일에 온다고 해서 저랑 남편은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 준비도 했어요. 11시에 온다고 해서 정말 부지런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녁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시간을 좀 미루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라고 바쁘면 저녁에 오라고 하셨고요. 해놓은 음식은 점심때 대충 먹었습니다. 다시 또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날 오지 않았어요. 하던 일이 늦게 끝나서 올 수가 없다고 했고요. 아주버님이 바쁜 줄 알았는데 그 공무원 여자가 바빠서 약속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 펑크가 난 거더군요. 그러다 수요일 저녁에 아주버님과 그 여자가 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부랴부랴 준비해서 결국 얼굴을 보긴 봤습니다. 저녁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온 입구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밥도 거의 못 먹는 것 같았네요. 시아버님은 그날 처음 보는 거라서 잔뜩 기대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도 몇 번 대화를 해보시고는 더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또 서먹하게 끝이 났어요. 양쪽 집에 인사도 했겠다. 이제 상견례를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물어보셨는데 아주버님은 날짜를 받아본다고 하시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쪽 집에서 시간을 못 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기분에 미루고 싶어하는 눈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원래 서울에서 세무사 일을 했었잖아요. 그쪽에도 인맥이 넓은 편이었는데 아는 사람 지인이 39살 공무원하고 결혼할 것 같다고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워낙에 39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흔하지는 않아서 그게 흘러 제 남편에게까지 들렸나 봐요. 그 와중에 자기가 6급 공무원이라고 자랑을 했는지 소문에도 6급 공무원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퍼졌더군요. 그때까지도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주버님에게는 이야기 못할 것 같다고 했고요. 괜히 생사람 잡다가 또 파혼할까 두렵다고 해서 저도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덮어두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여자 공무원이 너무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 연애를 할 때 양다리는 들어봤어도 결혼 준비를 어떻게 여러 명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그냥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상견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아프다고 하고 집안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한 주씩 뒤로 늦추더라고요. 그 소문 시기에 맞춰서 여자 쪽 집안이 저렇게 나오니 의심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당한 파혼도 거의 사기급으로 당했는데 또 그럴 수 없다면서 직접 그 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맥에 인맥을 타고 물어서 일주일을 고생하더니 결국 찾더군요. 지인의 지인 세무사가 관리하는 고객이었는데요. 음식점 하는 고객의 큰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나이만 엄청나게 먹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9살 6급 공무원 며느리가 생길 것 같다고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면서 그쪽 집도 저희처럼 예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근데 거기도 아직 결혼 준비만 하고 있다네요. 그쪽 큰아들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4살이고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아버지 음식점에 가끔 나가서 일을 도와주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 집은 형제가 많은 집이라 아들 둘에 딸 둘이고 그냥 딱 봐도 그 집과 우리 집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웃긴 건 점점 여자 쪽에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그러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랑 남편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었었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신혼집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이야기는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만 전달했다고 하네요. 신혼집은 어디서 구할 생각이냐고 나이도 많으니 돈도 많이 모았을 거 아니냐면서 신혼집 위치를 듣고 더 자세한 걸 이야기하자면서 상견례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남편이 엄청 화를 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형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참으라고 일단 공무원 예비 며느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직접 찾아가자고 했어요.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자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음식점은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도착할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사는 집과 멀지 않은 거리였네요. 이 근처에 있는 노총각들은 다 만나나 봅니다. 음식점에 도착을 해보니 그날이 월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1시간 뒤에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니 덩치 좋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어오셨고요. 딱 봐도 사장님 같았네요. 직원은 그 할아버지에게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저희 부부가 앉은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그 사장님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공무원 예비며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진도 보여주고 메신저 프로필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동일 인물이 맞나 해서요. 그러자 사장님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10분 뒤 가게 문을 열고 어떤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그 집의 둘째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거기나 여기나 결혼 못한 장남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았네요. 저도 둘째 며느리라고 하고 며느리들끼리 증거를 다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진을 보여줬고요. 메신저 프로필이랑 이런 것도 다 비교해봤습니다. 동일 인물이 맞았고요. 그러자 그쪽 며느리는 갑자기 쌓아놨던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자기는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이면 다냐면서 6급인지 6갑인지 아주 그냥 꼴값을 떨고 있다면서 엄청 화를 내더니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면서 그 사장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 할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나중에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저렇게 놀라실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는 어쩌긴 뭘 어째,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사기꾼은 어떻게 집안에 들여? 당연히 결혼은 그냥 엎어야 하는 거지. 그쪽 며느리라는 분은 곱게 파혼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날 잡고 한번 뒤집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양쪽 집에서 동시에 부르자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봐서 그때 다 이야기해버리고 파혼하자고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희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아주버님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온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 공무원 여자는 양쪽 집에서 같은 날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고 처음에는 아프다고 하면서 양쪽 집 모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집에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신혼집 문제 때문에 부른다고 다시 이야기했고 결국 그 공무원 여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요, 우리 집이 밀렸습니다. 음식점 한다는 그 집에는 가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쪽에다가는 몸이 아파서 다음 주에 뵙자고 하고 음식점 한다는 집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돈이 많아 보여서 그런가 거길 선택했더군요.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 시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니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집 며느리분과 통화를 해보니 그날 그 여자 만나서 파혼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네요. 원래는 저희도 그 다음 주에 불러다 놓고 파혼 이야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도 놀라운 건 그 공무원 여자 쪽 집에서 먼저 나서서 이참에 상견례를 하자고 함께 보자고 했다네요.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니 부모도 따라오는 건가 했어요. 우리랑은 상견례를 한 달 넘게 미루더니 돈 좀 많아 보이는 집하고는 서둘러 먼저 상견례를 잡는 모습이 이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는 시부모님께 숨길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모여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직접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쪽 집에 혼담을 걸어두고 두 집안을 저울질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상견례도 한 달 넘게 미루기만 하고 뜬금없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말씀드리더군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나중에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요즘은 왜 이렇게 결혼이 복잡해졌냐고 한숨을 쉬시며 그때 제가 음식점에서 본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내가 그 공무원 예비며느리 때문에 하루에 잔치상을 2번이나 차려다 바치고 했는데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그 부모들은 어떤 놈들인지 가서 직접 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집 상견례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 파혼을 하더라도 얼굴은 보고 해야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님도
그 사람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다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시다며 그동안 참으셨던 분노가 다 터지신 것 같았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집 가족들도 그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 그 음식점 하는 집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우리 집 가족들도 갈 것 같다고 물어보니 되려 너무 좋아하더군요. 상견례는 자기네 음식점에서 할 거니까 그날 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 가족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겠다고 테이블에 미리 다 붙여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이 왔고 우리 가족은 자동차 2대로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3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한쪽 구석에 테이블을 4개를 이어 붙여놓고 두 가족이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공무원 여자는 우리 가족을 보고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고요. 원래 피부가 하얀 편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창백하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 부모들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어봤고요. 제가 앞장서서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옆 빈자리에 당당하게 앉았고요. 저희 시부모님들과 남편도 앉았습니다. 그때 주차하느라 오래 걸린 아주버님이 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까지 자리에 앉자 여자 쪽 가족들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서 질려버렸고요. 그때 그 음식점 사장 할아버지가 말문을 여셨어요. 이제 오실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으니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은 사기꾼 여자를 집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결혼 파혼하겠습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을 수가 없어서 진작부터 많이 갈등했었지만 이번에 속 시원하게 결정하게 되었네요. 파혼입니다. 파혼. 양쪽 집 사이에 껴서 앉아있던 여자 쪽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파혼을 할 거면 그냥 전화로 파혼하자고 하지. 바쁜 사람을 왜 오라가라 불러가며 귀찮게 하냐고. 어차피 이 집 아니라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들 줄을 서 있다고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음식점 집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쏴붙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면 뭐하러 이 집 저 집 쑤셔가며 결혼 장사하냐고. 이건 뭐 결혼 장사도 아니고 사기 결혼 아니냐며 소리쳤고 이 동네 근처에다가 다 소문낼 거라고 어디 한번 열심히 결혼 장사해보라고 두고 보라고 했고요. 저도 화가 나서 몰아 쏴붙이려고 일어났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번 일들 시청 민원실에다가 넣을 거라고. 공무원이 사기치고 다니면 그건 문제 안 되냐고. 육국 공무원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아버지 되는 사람이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부모 욕심이 커서 급하게 결혼 자리를 구하다 보니 이렇게 겹쳐서 진행하게 됐다고 면목이 없다면서 계속 허리를 굽히며 양쪽 집 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뻣뻣하게 서 있던 그 여자 어머니도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딸은 아무 죄가 없다고 부모 욕심에 이렇게 일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 여자는 그렇게 차갑고 뻣뻣하게 굴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더군요. 무슨 한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그 여자는 계속 울다가 나중에는 거의 통곡을 했습니다. 음식점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울더군요. 저렇게 사는 모습도 좋아 보이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 여자네 가족은 갔습니다. 가는 와중에도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는 나가는 길에 음식값 계산을 다 하고 갔어요. 그렇게 그날 2번의 파혼이 동시에 결정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아주버님은 그냥 똑같이 학원 다니시면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이번에는 파혼을 당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예전처럼 힘들어하진 않으셨어요. 요즘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고 저번에 그 파혼 자리에서 44살 남자를 봐서 그런지 요즘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았어요. 그전엔 다 포기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전엔 절망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 여자는 아직 결혼 못했어요. 아마 힘들 겁니다.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음식점 둘째 며느리가 정말 보통이 아닌가 봐요. 엄청나게 뿌리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파혼 통보를 한 번만 당해도 극복하기 힘든데
그걸 하루에 2번 동시에 들었으니 저 같아도 마음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나중에 아주버님 결혼하시게 되면 혼인신고를 그 시청에 가서 하면 웃기긴 하겠네요.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자를 찾아봐서 제가 미리 좀 보고 소개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남이 추천하는 여자는 이제는 믿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 찾아서 결혼을 해야 저희 시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그런 행복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